생뚱맞은 Q&A. 검은 개가 흰 개보다 더위를 더 타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럴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직접 검사를 한 건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생뚱맞은 Q&A. 강아지가 마킹하는 걸 관찰해보니 항상 오른발만 들더라고요. 강아지엔 또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구분이 있나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훌륭하신 훈련사분들께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손 이러면 어떤 개는 오른손만 주고 또 어떤 개는 왼손만 주는데 놀 때 보면 모두 다른 발도 함께 사용하면서 재밌게 놀거든.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손이라고 말했을 때 오른발만 주는 강아지가 스낵볼을 갖고 놀 땐 왼발로 툭툭 치면서 놀더라고요. 이런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따로 있다기보다 그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호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서 반려견이 그에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동작을 표현하거나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줄 때 주로 오른손을 쓰는데 그런 저한테 익숙해진 강아지는 제가 칭찬해 주라고 할 때면 거의 제 오른쪽 방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반려견이 보이는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경향은 보호자가 어떤 손을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자신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렇게 먼저 보호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 행복의 일부를 자신에게도 나눠주길 바라는 것이지 오로지 자신에게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반려견은 결코 없습니다. 장난삼아 관심이 없는 강아지. 이젠 장난감을 졸업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살 된 스피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2살까지는 장난감을 던져주면 물어오고 혼자서도 씹고 뜯으면서 잘 갖고 놀았는데 요즘엔 던져줘도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쳐다만 보고 돌아와요. 눈앞에서 흔들어주면 조금 관심을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심심해 보여요. 스피츠나 진돗개, 시바견과 같은 스피츠 계열에 속하는 강아지들이 다른 견종에 비해 조금은 장난기가 빨리 사라집니다. 물론 안 그런 강아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견종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면 집에서 놀 때 그 놀이만 자주 해서 흥미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앉아서 장난감만 툭툭 던져줄 경우 강아지가 좀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장난감을 자주 뺏거나 그랬어도 그 놀이를 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놀이가 있는데 일명 노즈워크라고 하는 냄새 맡는 놀이예요. 장난감을 이불 같은 옷에 숨겨놓고 찾아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장난감을 찾아내면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찾기 놀이는 어린 강아지부터 노견까지 모두 좋아하는 놀이랍니다. 이 놀이를 많이 해주면 강아지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고를 치고 축 처져 있는 강아지, 연기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본능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아도 마치 혼이 난 것처럼 축 처져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강아지 스스로 잘못한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땐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를 혼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투덜댔을 수도 있잖아요. 아우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강아지들은 이런 행동에서도 보호자가 화가 났다는 거 알아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보호자님의 강아지는 집에 혼자 두면 번번이 쓰레기통을 엎어놓았답니다. 그런 날은 보호자가 집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아지가 혼자 주눅이 들어 있었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혼날 줄 알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보호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자기가 아까 했던 실수를 지금 보호자한테 들켜서
혼이 날까봐 주눅 든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자님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나를 혼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근데 보호자님은 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건 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조금 큰 휴지통의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쓰레기들을 온통 뿌려놓았죠. 그랬더니 강아지가 아주 천천히 걸어서 소파하고 에어컨 사이에 난 공간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주눅이 든 표정으로 엎드려 있더군요. 자기가 쓰레기통을 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강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혼이 날 거라는 걸. 한마디로 강아지는 자신의 행위를 반추해서 아, 내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혼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이 이렇게 너저분하면 보호자님은 항상 나를 혼냈어. 라고 생각해서 주눅이 든 것 같은 행동을 보였던 거랍니다. 보호자님도 예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강아지들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 강아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쿨한 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친구처럼 잘 지내기도 하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면 노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견들 중에 몸이 좀 아픈 강아지들은 젊은 강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리고 젊은 강아지들은 몸을 사용해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뛰고 달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허리가 좀 안 좋거나 다른 관절들이 아픈 노견이라면 격하게 노는 친구들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노견들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다가와주는 반려견을 좋아해요. 젊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조심성이 많은 친구들하고 더 잘 맞는 거죠. 근데 나이가 많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강아지라면 이런 것들은 별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강아지와 잘 어울리게 하고 싶다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강아지를 잘 관리해 주셔야 해요. 다른 강아지들하고 만나서 놀 때 그냥 너희끼리 한번 친해져 보렴. 이런 식으로 방치하기보다 보호자가 나서서 강아지들끼리 서로 예의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해 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이, 성별, 견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녁에만 산책하면 강아지가 우울해할까요? 사람이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으며 우울해지기 쉽듯이 매번 저녁에만 산책하러 나가면 강아지도 우울해할까요? 이게 햇빛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려견들은 어두운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것보다 해가 떠 있을 때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온갖 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하잖아요. 강아지들은 이런 걸 조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덧붙여서 사회성이 좀 덜 발달했거나 소극적인 강아지들은 저녁에 산책할 때 좀 우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근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아침 일찍 강아지와 함께 산책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대부분 퇴근한 후에 씻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산책을 나가게 되니까 항상 해가 진 저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강아지를 데리고 낮에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그럼 강아지의 표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산책 코스를 저녁이 아닌 해가 떠 있을 때 걸어 다니면 우울해한다거나 약간은 소극적으로 보이던 행동들이 좀 덜할 수도 있답니다. 오래된 장난감을 버리면 강아지가 속상해하나요?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 다오리는 숨기고 찾아오는 놀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놀이를 할 때마다 쓰던 장난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그 장난감만 손에 들면 너무 신나해요. 뭘 할지 아니까요. 이런 작은 것들이 강아지들에게는 행복감을 주죠. 강아지들은 그저 오래된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추억이 깃든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오리가 좋아하던 그 장난감을 제가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오리가 그 장난감이 담긴 큰 쓰레기 봉투 주위를 자꾸 기웃거리고 막 파고 코까지 바꿔서 킁킁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어서 그러나 하고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봉투가 그만 뜯어지고 말았어요. 치울 생각에 좀 짜증이 난 상태로 다가가 봤더니 글쎄 안에 그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오리가 먼저 발견하고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오리한테 미안해지더군요. 저도 다른 보호자들처럼 장난감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침이 너무 많이 묻어 딱딱해진 것 같아 버렸는데 다오리는 그 장난감에 좋은 추억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전 그 장난감을 다시 버렸습니다.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주니까 금방 잊던걸요? 아마 다른 강아지들도 새로운 장난감으로 재밌게 잘 놀아주면 금세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는 장난감 자체보다 보호자가 그 장난감으로 자기랑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버렸어요. 이야기를 아름답게 못 끝냈네요. 죄송합니다. 배를 긁어주면 다리를 파닥거리는데 더 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갈비뼈에 해당하는 강아지들의 늑골 쪽을 천천히 긁어주면 뒷다리를 막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의 뜻보다는 엄청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이러는 거예요. 좀 예민한 친구들은 그러다 벌떡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골든 레터리버 같은 종들은 그냥 발로 살짝 통통통 치기도 한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호자님의 반려견은 진돗개인데 이 친구들은 다른 견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니까 심하게 긁어주고 있는 보호자의 손을 밀어내기도 할 겁니다. 윽! 간지러워! 이러면서 뒷다리로 쓱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배를 긁어줄 때 다리를 파닥거리는 건 더 만져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냥 보라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복부에 해당하는 뼈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배 부분을 만지려고 하면 조금 움찔거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쪽은 진짜 예민하니까 조심하세요. 강아지가 배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만져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땐 슬쩍 피해주거나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강아지가 일어나서 보호자님의 옆에 슬쩍 기대지 않을까 싶어요. 배를 보인다고 무조건 만져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신혼부부인데 강아지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셔야죠. 강아지가 보호자의 애정 행각을 지켜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신혼부부인데요. 저랑 남편이 뽀뽀만 하면 막 하울링을 하면서 남편 입을 핥아요. 그 밖에 스킨십을 할 때도 빤히 쳐다봐서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둘만 있으면 열어달라고 마구 긁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진 보호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 당당하게 강아지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강아지가 계속 귀찮게 하고 방해하면 내보내고 두 분이서 충분히 사랑을 나누시라고 조언 들었어요. 보통 강아지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데 뭐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하울링까지 하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적당한 애정 표현은 괜찮고요. 강아지가 너무 심하게 방해를 하면 강아지는 내보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자들의 이런 행동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문다고 생각하거나 둘이 막 싸우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 사이를 끼어들기도 하고 심하면 둘이 딱 붙어 하지도 못하게 소파 중간에 앉기도 한답니다. 애정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강아지가 마음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분리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떨어져서 자는 연습도 해보셨나요? 가끔은 보호자와 분리된 채로 강아지 혼자 거실에서 잘 수도 있어야 한답니다. 신혼부부라거나 곧 아이가 태어날 가정이라면 강아지가 거실에서 혼자 자는 연습을 미리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줄 때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낄까요? 에휴, 그럴 수도 있어요. 반려견들에겐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치료도 하고 교정도 하잖아요. 아우, 내가 자세가 안 좋구나. 자세를 좀 바르게 해서 허리를 통증을 완화시켜야지.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강아지들은 허리가 비뚤어져 통증이 있어도 노력해서 교정을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딘가 다쳤을 때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빨을 보이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강아지들한테 병원에 갈 때마다 아프고 무서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일도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면 병원에 가는 걸 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받고 치료받을 때만 병원에 가면 강아지는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다, 따가운 소독을 한다, 이런 것만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 평소에 작은 간식은 하나를 살 때도 강아지와 놀러 가듯이 병원에 들러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들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픈 치료를 할 때만 주사를 맞을 때만 병원에 가면 어떤 강아지들은 정말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강아지도 사람을 차별하나요? 다르게 대하기도 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조용해요. 아주 가끔 달려와서 반기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면 짖기도 하고 막 달려나가서 반깁니다. 저 차별당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자신은 반기지 않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때 막 반가워하고 그러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보호자님이 집에 들어오실 땐 강아지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고,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는 보호자님이 강아지와 함께 집에 계신 상태이니까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마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때 보호자님이 들어오시니까 즉각적으로 정답게 반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호자님이 집에 들어온 게 강아지 입장에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님이 외출하시더라도 늘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강아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거실에 앉아서 강아지에게 손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 억지로 오라고 부르지는 마세요. 만약 손을 내밀었는데 강아지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반대로 강아지가 다가오면 번쩍 들어서 안거나 잡지 말고 그냥 살짝 쓰다듬어만 주세요. 부드럽게 만져주다가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주셔도 좋아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왔을 때 굉장히 반기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호자의 눈물을 핥아주는 강아지, 위로해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의미로 얼굴을 핥아주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울고 있는 보호자 옆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도 해요. 모두 슬퍼하는 보호자를 위로해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호자의 표정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냄새나 직감으로 알아챈답니다. 우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하거든요. 보호자를 위로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아지가 조금 더 예민해지거나 우울한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가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슬픔과 눈물을 반려동물 앞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잦거나 자신의 감정을 항상 강아지에게 다 쏟아버리면 결국 그 고통을 모두 반려견이 떠안게 되죠. 이러다 보면 나중엔 보호자보다 강아지가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가끔 반려견에게 위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습관처럼 강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강아지도 실수했을 때 창피해야 하나요?
아니요. 강아지가 귀엽고 웃긴 실수를 할 때 그걸 보고 제가 웃으면 컹 하면서 한 번 짖거나 머리로 저를 꾹꾹 밀어요. 자기를 놀린다고 마음이 상한 걸까요? 강아지도 실수를 하면 창피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창피해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방귀를 뀌고 난 뒤 부끄러워하면서 숨는다든지, 배변도 보호자가 보고 있을 땐 절대 안 한다든지 말이죠. 반려견들한테는 체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호자가 웃으면 강아지도 좋아서 자기를 놀리는 줄도 모르고 같이 놀아요. 같이 즐거워하자고요. 이러는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이런 친구들은 보호자가 박수를 친다거나 몸동작을 크게 할 때도 컹컹거릴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자칫 어린아이들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평소에 앉은 자세로 좀 오래 기다리는 것과 같은 예절 교육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행동은 괜찮습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요. 강아지들은 창피해하지 않으니까 강아지와 함께 많이 웃으세요. 큰 간식을 주면 더 큰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긴 한데 조금 달라요. 간식을 많이 주면 강아지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교육을 할 때 마무리 교육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훈련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교육을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교육 내용을 잘 따라해주면 남은 간식을 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교육 자체도 즐겁게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중간에 간식을 듬뿍 준다든가 또는 엄청나게 맛있는 간식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간식이 가진 보상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려견 교육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간식을 마지막에 주는 게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 소고기나 닭고기 말린 것 등 강아지가 특히 좋아하는 간식들은 주로 새로운 걸 배울 때 사용합니다. 새롭게 배운 것을 반복해서 연습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은 덜 좋아하는 간식을 주로 주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에 순위를 매겨 놓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A라는 간식을 주고 너무 잘할 때는 B라는 간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아지들이 B 간식을 받았을 때 와, 내가 정말 잘했나 봐. 우리 보호자님이 나한테 엄청 맛있는 간식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강아지 교육을 하면서 보호자님의 실력을 쌓아 나가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내 강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언제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금세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먹을 것을 좋아하지만 간식보다 공을 더 좋아하는 레오 같은 녀석들도 있답니다. 우리 강아지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내 보세요.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아지도 복수를 하나요? 복수를 하는 견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책하다가 실수로 강아지 발을 밟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손을 물어버렸어요. 절대 주인은 안 무는 강아지인데 복수를 한 걸까요? 우선 물리셨다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프고요. 강아지들이 복수라는 감정을 갖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불편함을 왜 겪었는지, 누구 때문에 겪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복수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걔들에겐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밥을 2시간 늦게 준다고 해서 강아지가 오늘은 보호자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밥을 늦게 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거든요.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손을 문 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밟힌 발이 계속 아팠는데 보호자님이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의 가슴줄을 풀거나 옷을 벗기는 도중에 그 발을 만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 순간 강아지는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보호자를 막 물려고 한 게 아니라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입으로 툭 하고 쳤을 거예요. 이런 행동을 마우스 펀치라고 한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아지가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저였다면 우리 강아지가 발이 아직도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파서 그랬을 수 있어요. 복수는 아닐 겁니다. 청소기만 보면 짖는데 청소할 때 가두어 놓아도 되나요?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우웅 하는 청소기 모터 소리를 무척 무서워한답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청소기가 자신을 쫓아올까봐, 자신한테 어떤 위해라도 가할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청소기를 방 한가운데 갖다 놓으세요. 이 모습만 봐도 청소하려고? 그럼 나도 짖을 준비를 할까? 이러면서 강아지가 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청소기를 켜지 말고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청소 안 하지? 이러면서 반려견이 깜짝 놀라요.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만일 강아지가 방 가운데 있는 청소기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짖지도 않는다면 그때 청소기를 약하게 켜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청소기를 켠 채로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기가 혼자 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강아지가 긴장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다 강아지가 짖지 않고 얌전하게 행동하면 그때 청소기를 끄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강아지들이 청소기 때문에 긴장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청소를 할 일이 생겼다면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가족 중 한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습도 안 된 상태이고 주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줄 사람도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강아지에게 줄을 매세요. 그리고 그 줄을 보호자의 허리춤에 묶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쪽 손엔 청소기를, 다른 손엔 강아지 줄을 좀 짧게 잡고 청소를 하시면 돼요. 처음엔 강아지가 겁먹고 짖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강아지가 얌전해졌을 때 청소기를 끄고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시끄럽고 짖고 불안해할 때 청소기를 끄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얌전하게 행동할 때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기 소리에 대해 강아지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나 공포심도 극복될 수 있답니다. 아셨죠? 꼭 한번 해보세요. 터그놀이 할 때 으르렁대는 건 그만하자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터그놀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짧게 설명하자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헝겊이나 장난감, 인형 등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뺏겨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강아지랑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는 놀이랍니다. 이때 강아지들이 기분이 너무 좋거나 승부욕이 올라오면 장난감을 입에 문 채로 으르렁, 크르렁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이 소리는 지금 놀이를 무척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랍니다. 사람으로 치면 으쌰, 영차 이러는 소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강아지랑 재밌게 노세요. 터그놀이 중에 이런 소리를 낸다고 보호자가 갑자기 그만두면 강아지 입장에서 무척 화가 날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장난감 놓고 가버리니까 강아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 강아지가 으르렁거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놀아주세요.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면 같이 소리를 내주셔도 좋아요. 으르렁, 크르렁. 이렇게 소리까지 내며 놀아주는 보호자라면 아마도 강아지한텐 최고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보호자가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면 강아지는 터그놀이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겁니다. 맨날 장난감을 입에 물고 와서 같이 놀자고 할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노세요. 강아지들도 연애를 하나요? 개들에게도 연애 혹은 연인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강아지가 다른 개들한테는 무관심한데 특정 개하고만 유독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유독 사이가 좋은 강아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성보다는 이성인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자주 만나다 보면 궁합이 잘 맞게 되고 서로 익숙함이나 친근함을 많이 느낄 텐데 이런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마치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친한 친구를 자칫 자기가 보호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강아지들을 만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소유했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끔 일정 정도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것도 중요해요. 좀 어렵죠? 이런 문제는 다견 가정을 교육할 때 종종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사이가 좋은 몇몇하고만 놀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자들도 쟤 우리 강아지하고 연인 관계 아니었어? 왜 우리 강아지 말고 다른 강아지하고 놀지? 이런 생각 대신 사이좋은 친구네? 두루두루 사귀는 것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생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권장합니다. 모두 연애하세요. TV 속 동물을 보고 짖는 강아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할까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TV에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이 나오면 짖어대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어쩔 땐 사람이 나와도 짖죠. 그럼 강아지들은 TV 속 동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짖는 건 아니랍니다. 그 개가 TV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밖에 있는 건지 정도는 개들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희 바로도 예전에 사람 얼굴이 TV에 크게 나오면 긴장하거나 경계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바로 옆으로 가서 가만히 서 있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저건 그냥 가상의 강아지야. 라는 식의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때 중요한 건 강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흥분된 상태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냥 평소처럼 강아지하고 집안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강아지를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TV에 강아지가 나올 때마다 간식을 하나씩 주어서 그 순간을 간식 먹는 시간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불안한 행동들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니까 평소 관련된 교육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불이나 매트를 핥아요. 냄새 때문인가요? 아니면 배가 고픈 걸까요?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간혹 강아지가 이불이나 매트를 핥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게 묻어서 그런가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런가 궁금하실 텐데요. 보호자가 이불에 침을 흘리고 자서 그래요. 농담이고요. 근데 가끔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다오리도 가끔 침대에 이불을 계속 핥아서 왜 그러지? 하고 들여다보면 제가 침을 흘렸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의심해봐야 할 것이 있긴 해요. 다오리는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찰해보니 허리가 아프거나 당 수치가 높아졌을 때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입을 다물고 자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아니면 베개 커버라도 자주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강아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때 병원에 가서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해요. 간단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가다 보면 강아지가 그러는 게 정말 이불이 더러워서인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산책 중 돌아보는 강아지, 보호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네.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앞서가던 녀석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아지가 뒤돌아볼 때 좀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좀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려견들은 빨리 오라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재촉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가다 뒤돌아서서 가만히 쳐다봐주고 뒤에 있는 이가 어느 정도 따라오면 다시 돌아서서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행동은 보호자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 예쁘지 않나요?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가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껴안거나 뽀뽀를 해줄 때가 있는데요. 강아지는 껴안으면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건강하다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음식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며 곁에 있는 반려견들이 무척 편안해할 겁니다. 우리 보호자가 좋으니까 나도 그냥 좋아. 이렇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잖아요. 부모님 표정이 안 좋으면 나도 괜히 기분이 울적하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호자 가족들이 먼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사실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자신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렇게 먼저 보호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 행복의 일부를 자신에게도 나눠주길 바라는 것이지, 당신은 나한테만 헌신해. 나한테만 매달려서 무조건 정성을 쏟아줘. 이런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반려견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님이 먼저 건강한 삶을 사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주변 분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그러면 강아지는 덩달아 너무 행복할 거고 정말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아셨죠? 생뚱맞은 Q&A. 강아지도 사람을 째려보나요? 저희 강아지는 혼날 때마다 절 째려보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럴 리가요. 왜 혼내요? 혼내니까 째려보죠. 겁먹은 강아지들은 보통 자는 척을 하면서 눈을 천천히 깜빡깜빡해요. 아마 이런 행동 아니었을까 싶은데 몸은 꼼짝 않고 고개는 다른 곳을 향한 채 눈만 보호자를 보고 있다면 보호자님이 진짜 잔소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카밍 시그널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리고 보호자에게 카밍 시그널을 보여줘봤자 알아채지도 못할 때, 이럴 때 강아지들이 마치 째려보는 것처럼 쳐다봐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거죠.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피할까? 도망갈까? 그러다 보호자님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른 데로 가면 자기도 손살같이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는 거죠. 혼내지 마세요. 왜 혼내요? 어떤 것 때문에 혼낸 거예요? 솔직히 강아지를 혼낼 이유가 많지 않아요. 보통 없는데? 많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봉지를 딱 뜯었는데 네오가 그 라면을 꿀꺽 먹었어요. 뜯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점프해서 먹은 거예요. 다행히 면만 먹고 스푼은 안 먹었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라면이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슈퍼도 멀리 있는데 하나 남은 라면을, 그 귀한 것을 레오가 꿀꺽. 저는 보통 라면을 밤 12시에 먹어요. 아내가 잘 때 몰래 먹어야 하니까요. 조용히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김치를 꺼내고 물이 끓어서 막 라면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레오가 으악! 그날 밤은 레오 덕분에 강제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제 잘못인걸. 라면을 좀 더 안쪽에다 라면을 좀 더 안쪽에다 놓았어야 했는데, 우씨. 어쨌든 혼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째려보는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